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중간 파이널 발표를 받게 된 3201727 박승현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하게 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한 케이스 스터디의 분석, 두 번째는 그를 토대로 도출된 키워드, 세 번째는 사이트 분석, 네 번째는 사이트 매핑, 그 다음에는 제가 앞으로 설계할 것에 대한 디자인 플랜, 그 다음에는 이를 토대로 제가 설계한 매스 스터디, 마지막으로는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제 제가 선택한 케이스 스터디 건축물은 로스코 채플이라는 건물인데, 필립 존슨이 설계한 건물입니다. 이 로스코 채플은 1971년에 완공돼서 종교적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마르코 로스코의 단독 갤러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로스코 채플은 현재 지금 매닐 파크의 안에 있는 매닐 컬렉션에 있는데, 매닐 컬렉션은 이제 렌조 피아노라는 이탈리아 건축가가 설계한 곳입니다. 이곳은 고대 및 현대 미술 작품 만여 점이 소장되어 있고, 작품을 위한 공간 외에도 미술 복원 및 연구를 하는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특이했던 점은 1920년대 주택가 공원에 위치하면서 주변 주택과 동일한 비율과 건축 자재를 사용한 곳입니다. 이 마크 로스코라는 추상화가는 로스코 채플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되게 많은 간섭을 했던 화가입니다. 이 마크 로스코는 추상회화계의 혁명을 일으킨 미국 화가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상징적이고 기독교 기반의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이 로스코 채플의 기본 컨셉은 그리스 십자가에 대해서 모티브를 하였고, 이 십자가를 각 끝점을 이은 팔각형의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북쪽에는 채플, 남쪽에는 부러진 오벨리스크를 두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플의 규모는 동서로 18m, 남북으로 21m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워드로 잡았던 중성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되게 중성적이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생각한 중성성은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공간 동선 자체가 중성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단순하고 단조로운 건물이었기 때문에 동선이 하나인 것이 아니라, 들어가면 로스코의 알 수 없는 작품을 순서대로 저절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이 로스코의 작품들로 인해서 동선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정해지는 로스코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중성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로스코 채플의 입구 또한 되게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입구는 단순하게 보면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로 역할을 생각하겠지만, 이곳에서는 내부는 개구부나 창이 없이 단절된 내부 공간을 열린 외부와 연결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내부라는 음의 공간과 외부라는 양의 공간을 대비시켜주면서 동시에 연결해주었기 때문에 이 입구라는 공간이 되게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세 가지 면에 총 8개의 면이 있는데, 세 가지 면은 각 트립 타이어에 3개의 작품을 전시했고, 나머지 5면에는 1개의 작품을 전시해서 총 14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 공간에는 창이 없고, 위에 있는 천창을 통한 간접 자연광만으로다가 안에를 비쳤다고 합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남쪽 입구부터 시작해서 각 벽면에 있는 작품들을 보았을 때, 파노라마 형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봤을 때 이제 보이는 전개도를 그린 것입니다. 이제 위에 있는 그림부터 보면, 외부에서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윗면입니다. 윗면은 그냥 단순하게 사각형 형태지만, 단면을 보았을 때 되게 굴곡지고 천장을 갈수록 점점 경사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부와 내부에서의 뷰가 대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동선을 표시해 놓은 것인데, 동선이 이제 그 남쪽 입구에서 들어와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품 순서에 있는데, 작품 순서는 이제 제가 숫자에 써놓은 대로 1번부터 8번까지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성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제 작품을 보는 순서에 따라서 동선이 한 방향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내부 공간에서 자연광을 이용한다는 점은 빛을 많이 사용했던 건축가 루이스 칸과 동일시되었는데, 루이스 칸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킴벨 아트 뮤지엄과 로스코 채플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 두 건축물의 공통점은, 칸이 빛을 주제로 설계한 킴벨 아트 뮤지엄의 천장에는 사이클로이드 베럴볼트를 따른 좁은 천창을 통해 자연광이 유입되면서, 로스코 채플의 원래 형태 또한 천장에 있는 반사판을 통해 자연광이 간접적으로 유입된다는 점이 되게 닮았습니다. 차이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킴벨 아트 뮤지엄의 천창은 은은하면서 미묘하게 요동치는 조도를 제공하는 하나의 조명의 역할을 했다면,
로스코 채플의 천장은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태양과 같은 광원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 제가 생각한 키워드는 중성성을 가장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세 가지로 파생됩니다. 첫 번째로 대비입니다. 인면과 단면의 차이점이 있고 내외부 공간 및 시야가 대비됩니다. 그 다음으로 빛이 있는데 태양광의 자연스러운 연결을 통해서 단절이라는 느낌을 해소하고 시간에 따른 태양 위치 변화로 달라지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선은 단순함으로 인해 강제된 동선이 아닌 절대적인 이유를 통한 하나로 고정되는 동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제 사이트 분석입니다. 이 지도는 제가 건물 각각의 숫자를 배치해 두었는데 이 숫자는 이 건물이 해발 몇 미터에 있는지를 표시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시된 해발 고도들은 이제 그 주변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가 있는 지대를 표시하거나 아니면 가장 낮은 해발 고도를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회색 중심적인 도로는 이 도로를 통해서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분석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해발 고도로 5m 단위로 나눠서 각자의 색깔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한 칸 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첫 번째 그래프는 해발고도, 두 번째 그래프는 건물 높이, 세 번째 그래프는 그 둘을 합친 옥상 기준 레벨을 표시해 놓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냥 그 대지 자체를 반으로 잘라서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 막대 그래프를 곡선 그래프로다가 바꿔놓은 것인데 제가 빨간색이나 파란색, 보라색 점으로 다 찍어 놓은 곳들은 그 그래프에서 이제 가장 높은 부분을 표시해 놓은 곳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그래프에 있는 옥상 높이 이 부분에서 보라색 점으로 찍혀 있는 부분을 보면 대지 레벨과 건물 높이를 조합해서 생각했을 때 건물 옥상 기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는 이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그래프를 변화율을 계산해서 적어놓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지이지만 이제 네 군데 정도 갑자기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높이 또한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옥상 레벨을 봤을 때도 건물 높이를 포함해서 그런지 일정하지 않고 계속 들쑥날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던 그 옥상 기준 레벨을 반전해서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반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그저 뒤집은 것이 아니라 그 하늘 기준에서 해발 몇 미터를 기준으로 잡고 거기서 건물 옥상 기준으로 찍어 내렸을 때 발생하는 그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이 그림에서 막대가 짧은 곳은 옥상 기준 레벨이 높은 곳이고 막대가 긴 곳은 옥상 기준 레벨이 낮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래서부터 봤을 때 제가 사이트를 선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먼저 가장 기초적으로 봤을 때 이 대지가 자체가 고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알고 대지 레벨의 분포를 수치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지도를 봤을 때 주변 환경이나 건물과 비교해서 대지 건물 레벨이 높은 곳을 표시해 두었고 이곳은 일조권과 조망권이 우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구역 중에서 제가 선택한 곳은 이제 맨 최종적으로 위에 있는 지도에서 한광교회 건너편에 있는 그 영광싱크와 그 옆에 쉼터가 있는데 이곳은 평평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강시의 편의를 위해서 평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사이트 내에서 가장 등고가 주변과 일정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카이라인과 그 도로 주변의 건물 매스 분포 그리고 옥상 레벨 기준의 그림을 합쳐놓은 매핑입니다. 이것도 그래프를 통해 나온 매핑인데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것도 보면 이제 빨간색 점들은 옥상 기준 레벨이 주변에 비해 높은 곳, 오른쪽 위에 있는 것들은 옥상 기준 레벨 변화율이 주변에 비해 높은 곳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곳은 한강교회와 그 건너편에 있는 영광싱크였는데 제가 마음에 더 들었던 곳은 영광싱크였기 때문에 여기를 사이트로 정했습니다. 먼저 디자인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기둥인데 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층 공간은 그 공간의 활용 목적에 따라 기둥의 크기와 밀도를 조절하여 각각의 구역을 나눈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였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단실을 전멸 유리로 설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층별로 각기 다른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계단실이 가장 중성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실루엣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입니다. 이 솔리드라는 것은 2층 공간은 20대에서 30대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밤에 생활하는 것을 이용해서 창이나 개고부가 없는 닫힌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 발생한 메스입니다. 감사합니다.